자, 22번 킬러 문제 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근데 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양수 a, b라고 했는데 왜 b가 3이라고 다시 정의를 하죠? 처음부터 b가 3이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러면 얘는 3차네요. 위에 거 3차, 밑에 것도 3차. 3차와 3차를 나눠놨네요. 이번 시험 되게 구간 나누는 함수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에도 구간 나누는 거 테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테마로 나온 게 수능에 나왔거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많이 시키는 거. 그게 올해도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수능에는 이렇게 구간 함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만 보면. 어쨌든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럼 0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식 하나 없겠네요. 그럼 다음 조건을 또 만족한대요. 극한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비주얼만 보면 혹시 작년 22번 작년 22번이 아니라 작년 6평 14번 혹시 기억하시죠? 비주얼 깡패. 그거랑 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별거 없었거든요. 비주얼만 깡패였지. 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만 보고 주눅들 필요는 없다. 문제가 뭐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래도 가봐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얘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극한에. 근데 일단 루트가 포함되어 있든 뭐든 극한 해석의 기본은 0분의 0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0분의 0꼴 확인부터 합시다. 분모는 확실히 0으로 가요. 분자가 0으로 가는지 봐야죠. 분자 보면 루트 g 빼기 3의 절대값 플러스 gt의 제곱 빼기 절대값 gt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 빼기 3이 뭔지 알잖아요. g 빼기 3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 gt 빼기 절대값 gt죠. 그러면 그냥 0이 되네요. 0분의 0꼴 맞네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원래 0분의 0꼴 극한에서 하나씩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것까지 배제해 버렸습니다. 22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당연히 기계적으로 유리화. 우리가 루트 포함된 계산에서 배운 게 유리화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는데 x-2분의 x 더하기 2 빼기 2 이런 극한 0분의 0꼴이잖아요. 이거 유리화하잖아요. 유리화해야죠. 그럼 얘도 얘랑 달라요? 얘랑 완전히 같은 거죠. x 더하기 3의 제곱. 아니면 미분계수 정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함수를 뭘로 잡아야 될지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극한의 정의 그대로 갑시다. 극한의 정의라기보다는 0분의 0꼴을 해석하는 그 방법 틀 그대로 가져갑시다.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 켤레를 곱해야 되니까 더하기죠. 여기 위에 남는 거는 gt의 제곱 gt의 제곱 없어지니까 절대값 gx겠네요. 절대값 계속 살아남죠. 남아요. 그러면 얘를 좀 분석해 볼 건데, 얘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빼기 3으로 가는 상황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t는 빼기 3과 6뿐이라고 했어. 뿐. 그 말은 뭐예요? 일단 빼기 3하고 6을 관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3하고 6이 아니라는 것만 준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준 거죠. 빼기 3, 6에서는 뭐다? 발산한다. 근데 나머지에서는 수렴한다.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2012 수능 30번도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거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지수함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거기도 어떤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을 제대로 해석 안 하면 틀립니다. 그 문제 수능에서 이미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이거 뭐라고 하죠? 조사인가요? 뭐 어쨌든 단어 하나가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어 시험이 아닌데도 해석 능력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 줬다. 요약하면 빼기 3하고 6에서는 발산해야 된다. 나머지는 수렴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전이요. 이게 시험에서 수렴일 때가 중요해요? 발산일 때가 중요해요?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수렴인 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우리가 수렴인 극한을 푸는 게 많지 발산인 극한을 푸는 상황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전이었으면 얘를 수렴인 상황부터 볼 것 같아요. 빼기 3하고 6이 발산이긴 한데 만약에 첫 번째 t가 빼기 3하고 6이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극한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gx를 우리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항함수로 x 더하기 3 곱하기 fx라는 거. x가 빼기 3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3 곱하기 fx로 바꿔 쓸 수 있죠. x가 빼기 3에서의 극한에 한해서는. 그럼 x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봤더니 두 파트로 딱 나눠지네. 얘가 우리가 익히 봤던 형태예요. x 빼기 a분의 fx 꼴이 나오죠. 여기서 비록 절대값이 포함되긴 하지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냐, 얘가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수렴한다면 if 수렴, if 모두 두 파트가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극한은 각각 끊어서 갈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3분의 fx 곱하기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얘 있잖아요. 얘 fx가 아까 이차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무조건 수렴해야 돼요. 무조건 수렴. t가 빼기 3하고 6이 아니면 무조건 수렴해야 돼요. 얘가. 근데 이미 fx는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죠. 왜? 분모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발산하잖아요. 아, f 빼기 3이 0이구나. 여기서 알 수 있죠. f 빼기 3이 0이었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얘가 어떤 수렴 값으로 나온다 합시다. 수렴해야죠, 얘가. 그럼 얘도 수렴해야죠, 뒤에 것도. 뒤에 거 봤더니 빼기 3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g 빼기 3 0이었잖아요, 아까. 그럼 루트 gt 제곱만 남아서 절대값 gt 돼서 얘는 뭘로 가냐? 이 절대값 gt분의 1로 가겠네요. 아, 그래? 얘가 수렴하니까 절대 gt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0만 아니면 무조건 값을 갖잖아요, 얘는. 분모를 나눴을 때 0인 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gt가 0인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아, 달리 말하면 따라서 알겠다. 이거를 해석하니까 알겠네. g 빼기 3 g6은 0이겠네요. 그리고 gx는 0의 해는 빼기 3과 6으로 유일하겠네요. 이게 해석이 된다고요.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수렴하는 게 무조건 수렴하는 게 간편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렴하는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 특별한 조건 마이너스 3하고 6을 가겠는데 마이너스 3하고 6일 땐 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수렴할 때를 먼저 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렴하지? 어떻게 하면 수렴하지? 봤더니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말은 gx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위에다 쓸게요. gx를 보면 x 더하기 3 곱하기 fx예요. 그럼 따라서 gx는 x 더하기 3 곱하기 fx인데 x가 음수 부분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얘가 f 빼기 3이 0이 돼야 된다고, 무조건. 따라서 얘는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알파 이런 형태겠네요. 근데 유일해야 되잖아요. 다른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gx는 양수 부분에서는 x 더하기 a 곱하기 fx 빼기 b였죠. x가 0 이상일 때는. 거기서 뭘로 유일해야 돼요? 6으로 유일해야 돼요. 근데 a가 양수란 말이죠.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6을 대입했을 때 g6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맙시다.
G6에 대해서 6 플러스 A고 얘는 F6 빼기 B란 말이죠.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얘가 0이라는 거죠. 무조건 얘로 유일하다는 거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겠네요. 당연히 알파가 실전이라면 빼기 3일 때부터 해봐야죠. 왜? 빼기 3 하면 유일하잖아요. 음수 부분에서는. 그러면 gx는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돼서 유일하게 하나 나옵니다. 음수 부분을.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그래프가 0을 기점으로 빼기 3이 이렇게 있고 알파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 부분 잘린 여기만 되니까 하나로 유일할 수 있잖아요. 이래도. 그런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우리 실전이면 알파가 빼기 3일 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알파가 빼기 3이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빼기 3 빵 이렇게 그려지네요. 근데 f6 빼기 b가 0으로 유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b는 9네요. b는 9. b의 다른 조건, b가 3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3보다 큰 게 왜 있을까요? 여기선 일단 필요 없어요. 이거 풀 때는. 지금 알파가 빼기 3인 경우 풀 때는 필요 없죠. 어차피 이걸로 유일하려면 b가 9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 다 구했네. 그럼 일단 이 경우로 해서 답을 구합시다. 여기서 무슨 없었죠? a는 얼마? a는 구해야 되네. a는 구하면 돼. 우리 안 쓴 조건 있잖아요. 맨 처음 식.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3f0은 af 빼기 b라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3f0은 a의 f 빼기 b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b가 9라는 거 알았으니까 3f0은 af-9죠. 근데 fx의 식을 알잖아요. fx는 뭐예요? fx는 x 더하기 3의 x 빼기 알파였잖아요. 그죠? 그럼 f0은 얼마죠? f0은 gx가 우리 구했죠. x 더하기 알파라고 쓸 필요 없죠. x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그죠? f0은 얼마? f0은 9. f-9는 36. 따라서 3 곱하기 9는 a 곱하기 36 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36분의 27.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끝났다. 문제에서 구할 거는 우리 구할 거를 먼저 보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거 해석 안 되면 구할 것도 못 구하겠죠. 구할 게 뭐예요? G4죠. G4는 4 더하기 a 곱하기 gx의 정의가 fx 빼기 b니까 f4 빼기 b겠네요. 그죠?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f 4 빼기 b니까 빼기 5겠네요. 그럼 4분의 19 곱하기 f 빼기 5면 4 아니요? 19겠네 답이. 여기까지 무슨 없으면 이거 하고 끝. 시험지 제출하면 돼요. 근데 하나 더 해봐야죠. 알파가 빼기 3인 경우였고 이거는 답은 이미 나왔고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이건 그래프로 그려봐야죠. 아까 그린 거 빼기 3하고 알파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f6 빼기 b는 0으로 유일해야 돼요. 또 하나가. 그럼 f6 빼기 b는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그래프가 지금 그래서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네. b가 3보다 크잖아요. b가 3보다 크다는 건 얘가 3이면 이만큼 이동하는 그 경계잖아요. 얘보다 더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근이 한 번 더 생기네요. 이렇게. 여기가 두 개가 생겨버려요. 양수에서. 그러면 모순이죠. 그래서 안 되네. 그러니까 모순이 금방 나와요. 그리고 시험장이면 당연히 알파가 빼기 3일 때부터 해봐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신기한 게 22번을 미분으로 안 냈다는 거죠. 이렇게도 변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번이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고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단원이 다 대비가 강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0분의 0골 극한의 기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트 포함된 극한 유리화한다. 기본적인 건 물어봤어요. 유리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이다. 네 번째, 분모분의 1에서 분모가 0인 경우 집요하게 물어본다.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요소라고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또 물어봤죠.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순인 거 찾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평행이동까지도 나왔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여전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22번 분석 마칠게요.